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별일 없이 잘 지내다가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하루의 기분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경험 말이죠. 낮에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넘겼는데 밤에 자려고 누우면 천장을 바라보며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됩니다. 그 사람 아까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지? 혹시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만만한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정말 무서운 건 그 사람의 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타인의 눈치를 살피고 그들의 기분을 맞추느라 정작 진짜 나는 사라져버리게 되죠. 이게 계속되면 인간관계는 점점 꼬이고 삶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버거워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이토록 타인의 반응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지 그 마음의 뿌리를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온전히 나를 위한 이 시간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시나요? 스펙이 화려한 사람, 돈이 아주 많은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존경하는 대상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태도와 품성이 갖춰진 사람입니다. 가치관이 확고하고 의리를 지킬 줄 알며 타인을 배려하면서도 자기 중심이 단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굳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스펙보다 중요한 건 결국 그 사람의 사람됨 그 자체니까요. 그런데 이 단단함의 차이는 일상의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직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복도에서 동료와 마주쳤습니다.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는데 상대방이 휴대폰을 보느라 내 인사를 못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혹은 아주 건성으로 고개만 까딱하고 가버립니다. 자, 이때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못 봤나 보네. 무슨 급한 연락이 왔나? 바쁜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기분 나쁠 이유가 전혀 없죠. 상대방의 행동을 그저 상대방의 상황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뭐야, 내 인사 무시하는 거야? 내가 우습게 보이나? 아까 회의 때 내가 실수해서 저러나? 순식간에 수만 가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씁니다. 문제는 이런 반응이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찌른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난 왜 저 사람처럼 못할까? 하며 스스로를 비하하고 괴롭히죠. 이런 태도의 차이가 누적되면 관계에서도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타인에게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다가갑니다. 오늘 날씨 좋죠? 하며 스스럼 없이 말을 걸어요. 하지만 자존감이 낮으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 쭈뼛거리거나 반대로 방어 기제가 작동해 까칠하게 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세운 그 가치도친 태도가 사람들을 더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걸까요? 왜 나는 쿨하게 넘기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걸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자존감의 뿌리는 어린 시절과 깊게 닿아 있습니다. 자존감이 형성되는 가장 큰 요인은 태어나서부터 주변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으며 자랐느냐라고 봅니다.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라고 상상해 봅시다. 아기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오직 부모나 양육자가 보여주는 반응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죠. 주변 어른들이 나를 보며 웃어주고 내 울음에 반응해주고 사랑해주면 아이는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라고 느낍니다. 거리낌 없이 애교를 부리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사랑받고 자랐구나 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바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에게 툭하면 혼나거나 무시당하거나 혹은 부모님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며 자랐다면 어떨까요? 아이는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어린 시절의 경험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해서 어른이 되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능력을 갖춰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유능한 직장인, 완벽한 부모가 되었을지 몰라도 속마음에는 여전히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조금만 지적해도 그 옛날 무시받았던 기억이 건드려져서
견딜 수 없이 괴롭고 화가 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속 좁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 안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나를 먼저 이해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어린 시절이 문제라면 이미 다 커버린 나는 희망이 없는 건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심리 상담의 원리를 알면 답이 보입니다. 상담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다양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우울증, 강박증, 관계 기피, 중독.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잡한 문제들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만나는 감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분노입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다는 기본적인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생기는 불만. 그것이 켜켜이 쌓여서 분노가 되고, 이 분노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썩으면 우울이나 강박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 얼굴이 다 다르듯 마음의 병도 다르게 나타날 뿐 뿌리는 같습니다. 그럼 이 묵은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한다는 건 단순히 말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엉켜있는 감정 덩어리들을 언어라는 그릇에 담아 밖으로 꺼내는 작업입니다. 생각은 머릿속에 있을 때는 안개처럼 뿌옇고 무질서하지만 말로 내뱉는 순간 논리성을 갖추고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카타르시스, 정화를 경험하죠. 또한 표현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주는 대상이 필요하죠. 내가 내 속마음을 꺼냈을 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이 정말 힘들었겠다. 그럴 수 있어. 라고 받아주는 경험. 이 승인과 수용의 경험이 바로 치유의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내 감정이 이상한 것 같고 내가 문제인 것 같아서 숨겼다면 표현하고 지지받는 과정을 통해 내 감정도 타당하구나,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감이 다시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표현하세요 라고 하면 너무 어렵죠. 평생 참아왔던 분들이 갑자기 자기 주장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감정 표현부터 시작하세요. 완성된 논리로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내 상태를 알리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내가 좀 속상하네. 그렇게 행동하면 나는 좀 서운한 마음이 들어. 그건 좀 찝찝한데? 이렇게 나를 주어로 해서 내 감정을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보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상대가 몰랐어, 미안해 라고 반응해주면 그 작은 성공 경험이 쌓여서 점점 더 큰 자신감이 됩니다. 물론 트라우마가 깊어 사람 자체가 무서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징검다리가 필요합니다. 바로 전문 상담가나 정말 믿을 수 있는 멘토 같은 존재죠. 이 안전한 관계 속에서 먼저 연습하세요. 밖에서 상처받을까봐 못했던 말들, 억울했던 감정들을 이 징검다리 위에서 마음껏 쏟아내고 다듬어 보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혼자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건강한 관계 속에서 지지받으며 회복해야 합니다. 상담 관계든 친구 관계든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고 나를 치유하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일이라 오랜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실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잘했어,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독여주세요. 그리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고 보니 남이 나를 미워하거나 인정하는 게 내 인생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도 없고 오지 않은 미래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뿐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지? 하고 돌아봤을 때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면 과감하게 생각하세요. 저건 저 사람의 문제구나. 내 문제가 아니야. 상대의 감정 쓰레기까지 내가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에 매달리는 건 내 마음이 약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땐 억지로 강해지려 하지 말고 그저 묵묵히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성실하게 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진짜 내 편은 자연스럽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며 자유로워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든든한 징검다리가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마인드풀 메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